뉴스 쇼. 서울 목동에서 경기 김포까지 평소 차로 30분이던 거리가 4시간이 걸렸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퇴근길 얘긴데요. 전국 곳곳이 눈 때문에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더 온 곳도 있고요. 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금 빙판을 이룬 곳이 꽤 많습니다. 보행자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빙판이야 해 뜨고 기온 오르면 녹는다지만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반대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과연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녹여내고 새정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오늘 의회까지 통과를 한 거죠? 네. 최대 규모 법인세 감세가 그 핵심 내용인데요. 예.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감세 조치예요? 이게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이고, 근데 그 감세 효과가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치면은 1,630조 규모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혜택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예. 특히 오바마 케어 정책을 폐기하려다가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안을 상원,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면서 입법 승리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 흐름인 건데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 21%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25%거든요. 역전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법인세가 역전되는 거죠.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또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감세 경쟁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감세 정책에 이제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폭발 직전의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바로 승부수를 던질지 몰랐어요. 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대로 오늘 결국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당무위원회가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예.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가 되면요, 온라인 또 ARS 투표를 거쳐서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는 결사 반대 기류가 강하거든요. 예. 당무위 통과를 아직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 손학규 고문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통합파 반대파 모두 손 고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손 고문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른정당 역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야권발 정계 개편 오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당원이 찬반 통합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프라인 전당대회. 근데 오프라인 전당대회는 또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지금 반대파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한 포인트 더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나옵니까?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예정된 건데요.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1월에
미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인 안에서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1심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켰거든요. 예. 오늘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철수 대표 끌고라도 와야지라고 유성엽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권은희 의원이 끌고라도 와야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어제 험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의원총회 직전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나 대표직 걸겠다.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사실상의 결별 선언도 했죠.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안 대표는 오지 않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의원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거취를 밝히라고 지목받은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안 대표 기자회견 여는 건 아셨어요? 알기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걸 기습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좀 많이 놀라셨겠네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직후에 의원총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직후가 아니라요. 예. 의원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의원총회가 직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직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그 전날 예고가 된 거죠. 예고가 오전 10시에 오라고 그래서는 지역에 있다가 그 전날 그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10시가 또 오후 2시로 바뀌었어요. 예.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 당원에게 통합 찬반 뜻을 물어보자. 그 뜻을 가지고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이거 못 받는 걸로 결론 완전히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전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이콧 왜 안 운동.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예. 유신 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신 독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예. 이 전당원 투표는 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 본질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뿌리가 다른 바른정당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와 합치겠다는 보수 야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예. 통합이냐 아니냐, 통합 반대입니까, 통합 찬성입니까? 통합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물으면 통합이 많죠, 당연히. 많게 나올 수밖에 이것을 없다. 예. 또 다른 동원 수단으로, 그래서 이건 역시 안철수 정치의 불통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한국 정당사에서요, 수많은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인 그런 일방 합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렇죠. 근데 지금 정 의원님 지금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찬반 투표를 예로 드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독재를 연상케 한다? 골목 독재죠. 그러니까 이 당이 내 당이다, 안철수 당이다라는 예. 것이 있고, 본인은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 오로지 합당하겠다고 하는 분란과 분열밖에 없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안 대표가 한 일.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그동안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는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5분 단위로 말이 바뀐다. 5분 아니 통합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제 들으셨어요? 안 대표가 그 말하는 걸. 제 앞에서도요. 또 제 눈을 보면서 예. 통합은 아니고요. 선거 연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둘이 만났을 때입니다. 언제쯤 둘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눈을 보면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대략. 나지만 한두 달쯤 되지요. 한두 달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는 정작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그러나 선거 연대라도 해야 아니 의원총회에서 한 달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3분지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은 아니고 정책 알겠습니다. 연대. 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바뀐다. 믿을 수가 그래서 없다. 이런 그 신뢰 상실.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이제 지도력이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예. 사실상 어제부로 식물 대표가 됐고 압도적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전당원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까지 하겠다와 더불어서 어제 의총에서 나온 결의안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찬반 투표 후에 내 대표직 걸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의원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는 당대표가 됐잖아요. 왜 의총에 못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캥기기 때문이에요. 왜 캥길까요? 캥겨서 거짓말 못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게. 당하지 못하거든요. 아하. 의원들한테 설득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전에 지난번 끝장 토론 때도 예.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했는데 예.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 의원님 지금 이 두 측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아니다.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찬반 투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어느 쪽이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종점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박주선 부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DJ 대통령이 전에 예. 정계 복귀를 한 뒤에 이기택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이제 상임고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당권 경쟁을 포기하고 예.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정치국회를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가 다른 바른당 또 자유한국당 일부와 같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보수 야당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나가서 해라 이제 하고 싶으면. 호남 의원들이 나가라 이제 이렇게 어제 안철수 대표는 네. 나가 여기 이 뜻에 안 맞으시는 예. 분들이 좀 거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네. 사실상 한 거거든요. 거취는 이제 본인이 정하면 사실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지요.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관위의 그 합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서요. 예. 사전 동의 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 통행으로 전당대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방통행 그런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항상 우리 했다. 정치사에 발해한 5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가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에 너무 음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 청취자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뜻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네. 정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고 원하면 당을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키려고 정말 안 하는 대표가 것이고요. 원하면 나가서 통합해라 지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짧게 30초만 이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줄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 고문은 늘 개헌이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 공화국을 열자고 했습니다. 예. 지금 통합 분란, 합당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엄동설한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집중할 때가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이고 합당 분란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헌법 질서 개혁이라는 큰 가치에
유승민 대표 개헌연대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또 손학규 고문이 귀국하면 같이 개헌에 힘을 실어달라 해야 흔쾌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다른 정치인은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손 대표가 안 대표의 도구가 될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쪽에 힘 실어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동지화하는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동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네요. 정동영 의원님 손학규 상임고문하고 혹시 만날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접촉하시겠습니까? 늘 연락도 하고 만났었죠. 아, 의사 확인하셨어요? 그럼 통합 쪽 아니라는 의사? 늘 그분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 이런 식의 통합은 예. 정체성과 뿌리가 다른 그런 통합에 저는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예,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이 보수 야당을 건설하겠다고 나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통합 반대파 쪽을 이끌고 있죠. 정동영 의원 만났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상태 같아요. 전화 음질이. 뭔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 전파가 방해가 되고. 예, 그러게 말입니다. 대화 이어가기 힘든 소통이 안 되는 지금 당 상황. 어제 우리가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측 인터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나서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결정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11시 15분에 했거든요. 예. 11시도 아니고 11시 15분에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자회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배정받는 것 때문에 11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송기석 의원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아니 7시 반에 인터뷰하시면서 그 뒤에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정말 몰랐대요. 송기석 의원도. 네, 맞습니다. 대표 비서실장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오후 그 정도 2시에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이 뭐 전당원 투표든 아니면은 통합 문제든 이걸 예.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예, 예. 미리 안철수 대표가 선수를 치고 아주 나온 거죠. 기습적으로 결정이 됐던 네, 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 행간 가죠. 네. 행간 뭐가 좋으셨어요? 어제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 6곳의 채용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예.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거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구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예, 한마디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강원랜드 사례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시죠.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 공채 때 은행장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예.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예, 했었죠. 이 피해자하고. 그때 세평이라고 하는 희한한 뭔가 기준이 예. 채용 기준을 넣어가지고 세간의 평가. 네, 떨어뜨렸다 신입사원 이런 일도 입사인데.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장 공채 때 내정자 합격을 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여성 지원자만 차별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 인턴이나 사원 채용할 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한국국제대학교에서는 조교수를 임명할 때 4천만 원을 준 지원자를 추가로 또 합격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네. 기막힙니다. 자,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신의 직장도 3가지면 합격이었다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도 3가지면 합격. 3가지가 뭡니까? 백, 연줄, 돈. 아우 식상해요. 너무 식상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 식상한 게 아직도 이렇게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보십시오. 이 강원도 지역에서 방기정 낀다는 인사들이 다 청탁 넣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청탁 많이 넣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가장 센 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연줄만 있으면 무사 통과했는데요. 금감원 채용 때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됐는데 예. 청탁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행장 청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취업시킨 사람 네. 이 부행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상부상조했겠죠. 그들만의 촘촘한 인맥이 계속 작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은 돈인데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흔히 사립학교 법인에서 돈 받고 교수나 교사 채용하는 걸 나무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 심고 들어갔다? 네네. 나 학교에 나무 심었다? 네. 한국국제대학교 외에도 특수학교인 경북 영광학교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예. 이 교장이 신입교사 채용할 때 5명으로부터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뭐 육아로 업무 단절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렇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백, 연줄, 돈이면 다 되더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깃털만 폴폴 날렸다입니다. 깃털 얘기 나오면 몸통 깃털 이 얘기예요? 네. 오리 잡았는데 나중에 다 잡고 보니까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막 뽑혀 있어요.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런 격입니다. 이 권성동, 한성규, 김기선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7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이런 언론 보도로 통해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염동열 의원만 27일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소환 조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허. 염 의원 보좌관이 29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무겁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명은 안 되고 11명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일 많이 청탁한 한 사람만 데려다가 소환 조사하고 끝내겠다는 거. 뭐 그런 그러지 건가요? 않아도 검찰 수사 부실 논란 끝에 작년 9월에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곳도 있다입니다. 몸통 깃털도 아니고 털끝도 못 건드렸다? 네. 어디요? 민간기업 채용 비리입니다. 아하. 뭐 공공기관은 그나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까지 봤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채용 비리 없었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예. 다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채용 비리도 철저히 조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조차도 돈, 백, 연줄이 잡아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다간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신분 상승까지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 애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비리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